불과 몇 달 전 JTBC의 이혼 숙녀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담히 고백했던 전 축구선수 강지용. 그가 고작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더욱 참담한 것은 그의 죽음 이면에 감춰진 인간으로서의 절망과 무력함,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진 왜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강지용은 생전나는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0년 수술과 재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그는 그 자리에서 2살 연상의 아내를 만났고 그 만남은 고통고로 그리고 아이의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내는 재활병원 근처에 살았고 거의 매일 아내의 집에서 잠을 자며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강지용은 은퇴 후에도 축구 코치로서의 가능성을 고민했지만 훈련과 합숙이 필수인 코치 생활은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그는 결국 그 모든 경력과 꿈을 접고 좁고 소음 가득한 공장의 지옥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JTBC 방송 당시 그는 밤 11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출근했습니다. 3교대 근무 후 오후 4시에 집에 돌아오면 그곳엔 안식이 아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말 한마디 없이 냉기 어린 집안 공기를 마주했고 그 이유는 단순히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얼굴만 보면 싸움이 나기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뭘 째려봐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라고 외쳤으며 딸에게 책을 읽어주려는 강지용의 행동조차 카메라에 있으니까 가식 떨지 마라며 일갈당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폭발적 감정은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강지용은 집을 나가게 되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게 집이냐며 현관문 건전지를 빼버리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유랑하듯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 운동장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는 말주변도 없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지만 아내는 반대로 말도 많고 감정 표현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축구로 비유하자면 아내는 날카로운 공격수였고 강지용은 무기력한 수비수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파국을 부른 원흉은 말도 성격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연스레 가족의 모든 생계는 강지용의 몫이 되었고 전세금 대출 3~4천만 원에 이자까지 짊어진 그는 그야말로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숨만 간신히 쉬는 형국이었습니다. 강지용은 아내에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했고 아내는 그런 경고에 찔끔하며 요즘 다 찍는 돌사진도 못 찍었기에 200일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다며 사진 한 장 찍은 것마저 죄가 되었고 키즈카페를 데리고 간 것조차 사치로 몰리며 다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못마땅해 하는 아내의 소비가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사치도 아니었고 단지 아이를 가진 여성으로서 당연히 지출해야 할 필수적인 병원비와 생활비였을 뿐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단 한 푼의 보탬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는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어렵게 가입했던 금융상품까지 깨가며 감당해냈습니다. 더군다나 전셋집을 구하는 수천만 원의 자금까지도 고스란히 아내가 마련했으니 그야말로 아내는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죠. 남편 강지용은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무려 10여 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매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벌어온 모든 수입은 단 한 푼도 그의 손에 쥐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통장은 아버지에게 맡겨졌기 때문인데 삼형제 모두 사회생활을 하며 번 돈을 죄다 아버지가 관리하셨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운동에만 집중해라. 결혼하면 지금까지 네가 번 돈 다 줄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이를 품게 된 것도 모두 남편이 말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전의 것처럼 산산이 깨졌습니다. 출산 전까지 그는 부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아오지 못했고 현실은 피눈물로 채워졌습니다. 강지용이 18살부터 시작해 30대 초반까지 피땀 흘려번 세후 수익 5억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정작 그는 전세자금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과거 직장생활로 어렵게 모은 돈에다 장모님이 대신 보증을 서서 마련한 3천만 원 대출금으로 살 집을 얻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여는커녕 빚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돈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뻔뻔함이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그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조차 외면하는 그 태도는 상처를 넘어 아내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생활비가 바닥났을 때 터졌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장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모습에 그녀는 인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아이만 낳고 헤어져라. 강지용의 부모는 무책임하게 이혼을 종용했고 시아버지는 아들의 무기력함에 침묵으로 동조했죠. 결혼 전까지는 시부모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쉼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는 그들이 아들 부부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 집에 사는 게 꿈이다. 그걸 왜 깨냐? 남편의 이 말은 모든 갈등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말만을 따라가며 아내의 절규와 현실을 외면했고 그렇게 이 가정은 서로 다른 감정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게 되었고 시댁과는 상견례조차 못한 채 각자의 고통 속에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부모는 딸의 돌잔치조차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시댁과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게 과연 가족인가라는 물음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부모를 향한 충성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내 몰래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충격적인 사실마저 아내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것은 아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참담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는데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으로 갚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보증금조차 아내가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아내 자신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돈 들여 키운 자식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뻔뻔한 말로 아내를 질식시켰습니다. 아내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느냐며 눈물을 삼켰고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댁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고통과 얽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과거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었고 결국 대출이 막히자 동생에게 연거푸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형제였기에 가족이기에 강지용은 망설임 없이 보증을 서주었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형은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의 채무 통보가 가족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부업체를 찾아가 울며 빚을 깎아달라고 애원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강지용의 가슴에 도려낸 상처처럼 새겨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축구선수로 키워준 데 대한 감사함이 그를 끝끝내 부모의 편에 서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처와 짐이 누적되며 강지용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갔습니다. 부부간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그는 감정을 말로 풀어내지 못한 채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폭언과 함께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화를 못 이겨 물건을 던지다 아내에게 멍을 남기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손을 댄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아이를 상담센터에 4개월간 위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강지용의 심리 상태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던 어느 날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돈 안 줘서 쇼하는 거 아니냐. 그의 정신은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35층 창가 난간에 몸을 맡긴 적도 있었고 아이를 방에 둔 채 방충망을 제거하고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실의 고통이 더 컸는데 JTBC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했을 당시 그는 이미 차량에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물을 넣어뒀다고 털어놨습니다. 심리 상담 결과 그의 우울 수치는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고 상담가는 경고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 실수가 아니라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관중 앞에서 뛰던 사람이 지금은 공장에서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너지는 건지 아냐고.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독한 말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언행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지용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고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고통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뛰고 웃으며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슬픈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